자, 수업할까요? 이제 2시인데 아직 안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데 들어오겠죠? 잘 들리나요? 내 목소리? 네. 네. 혹시 여러분 사이트에 올라간 우리 발표하는 모습 봤어요? 못 봤어요? 과제는 다 했죠? 많이 안 올렸던데 친구들? 안 올린 사람은 여기 아직 안 들어왔을까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올린 친구들이에요? 지승이 올렸어요? 아니요, 못 올렸어요. 그럼 과제는 했어요? 아직 다 못해서 주말에 할 예정이에요. 무슨 과제를? 개인적으로 하나씩 골라서 시각화하는 거를 못해가지고. 그래요. 네. 아니, 지승이가 밀리다니. 과제를 밀리다니. 왜, 저기 어려웠어요? 그 과제를 안을 너무 늦게 봐가지고 아, 저 까먹고 있다가 어제 알아서. 그쵸. 그럴 수는 있죠. 맞아요. 다른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유주는 했어요? 네, 내사 제출 일단 하긴 했는데. 했고. 미아는? 네, 저도 했습니다. 혜린이? 제출했어요. 민우는? 제출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가 안 들어와 있고, 장예린 안 들어와 있고, 우리 우호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교수님, 예린 언니 오늘 아파서 결석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졸업 작품 때문에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럴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 업로드 할 시간이. 우호는 들어왔는데 우호는 올렸나요? 과제? 네, 시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네, 올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우리 하나는 소식 모르나요? 우리? 연락 중에 있어요. 그래요. 한번 그럼 연락한 다음에 내가 사이트에 올렸는지 아니면 유튜브 링크만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발표하는 거 올린다 그랬었는데 올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내가 두 군데 다 올렸나요? 유튜브에서 찾아서 봤어요.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누가 지금 혜린이가 얘기했어요? 네. 그쵸. 뭐로 쳤어요?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용복합 디자인 쳐서 계정 들어가서 봤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때 그 링크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이상하게 돼서 자꾸만 내가 유튜브 링크를 못 걸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 거는 저작권에 걸리는 게 없어서 사실 됐었거든요. 됐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한번 발표 더 할 거고 오히려 본인들이 원하는 시를 하라 그랬더니 더 시각화를 잘해 오더라고요. 잘해 왔어요. 여러분들 거는 내가 아직 못 봤는데 잘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평가가 얼마 안 남아서 우리가 2주 남았는데요.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이 수업은 3단계 첫 번째 디자이너의 길, 두 번째 트렌드 키워드 읽기, 세 번째 트렌드 키워드의 시각화. 근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상상력 업 시키기 위한 작업, 시의 시각화 작업을 넣는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키워드 창작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졸업 작품이랑 겹치기 때문에 작품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주어서 내가 그러면 그때 또 그걸 안 하기엔 너무 아까워서 왜냐면 우리도 목표가 그거였는데 작년에도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처럼 3학년인 경우에 보면 딱 한 명만 졸업 작품과 겹치는 작품을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작품을 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이제 작품으로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손작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것이 어렵다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아이디어 스케치 이상으로 이해가죠? 아이디어 스케치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잠깐 공유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했던 작업은 이런 거거든요. 이제 1인 미디어다. 그러면 이렇게 1인 미디어를 가지고 확장시킨 게 이거예요. 최종 결과물이. 이게 아이디어 스케치인데 이렇게 해서 내는 건데 이건 중간 작업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일코노미 갖고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스케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코노미를 그냥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본 거는 일코노미지만 사실 키워드를 직접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일코노미 이상의 것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 창작물 그 어떤 거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품도 상관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고도 뭐가 또 있냐면요. 하면 이거 잠깐 중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제출할 게 이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은 트렌드 이슈, 트렌드 키워드 원래는 트렌드 키워드를 선정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중간에 점검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각각 키워드 하나에 그 이유를 다 적은 적 있죠. 기억나죠? 선정 이유 그 다음에 기획안 그것을 여기는 제품이라고 했지만 이 친구는 여러분들은 디자인 창작물 기획안 왜 그거를 기획했는지를 적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온 이유 그 다음에 스케치 작업 이유는 선택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작업을 제출하고 발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 주차 다음 주에 발표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우리 평가 이해 가나요? 원래도 이렇게 한다고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렌더링 부분까지 안 가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 부분까지만 안 가는 거고 여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부분은 아이디어 스케치까지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나오죠. 이렇게 왜 이걸 선택했는지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도 했지만 이거보다 중간을 내가 생략해서 넣어서 그래요. 그 다음 기획안, 아이디어 스케치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하고 있지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시를 시각화하는 작업 하면서 바로 제품으로 나온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신경만 쓰고 있으면 얼마든지 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걸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라서 그 목표는 이루고 가는 게 맞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키워드 선정 이후 시각화 과정, 디자인 창작물을 무엇을 결정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 잘 녹아져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은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전문가예요. 졸업 작품전에 참여해 보면 그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수업 시간에 원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 충실히 반영이 되었나를 보는 거죠. 내가 트렌드 키워드를 이런 걸 선정한 이유는 적고 또 이런 시각화 과정을 적은 이제 왜 이런 시각화 과정을 굳이 적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었다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단어 선택된 단어들이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학기에 보면 한 친구가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처럼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제일 최종 결과물이 뭐라 그러나 아기가 딱딱 맞는 어떤 이 15주차 강의 총합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이 학생이 이번 학기에 뭘 공부했구나를 알 수 있게 그걸 너무 충실히 본인이 반영한 걸 그걸 적어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적어낼 필요는 없지만 그게 보이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잘 따라왔다면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공부 안 해도. 이건 나중에 이건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3단계 디자이너의 길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볼 거고요. 두 번째 트렌드 키워드를 어떻게 정했는지 볼 거고요. 시각화 과정에서 창의력이 어떻게 발현이 되었는지 볼 거예요. 됐죠? 공유 중지합니다 이거. 이해 가죠? 이해 가죠? 네. 어렵나요? 잘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요? 맞아. 지승이는 처음에 이 수업 전에 나보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냐고 물었었던 학생인데 네. 지금 결과물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네. 그럼 이해되죠? 네. 이해했어요. 그래요. 다른 친구들도 그러면 오늘 안 온 친구들이 있어요. 중요한 날이었는데 왜냐면 기말 평가인데 평가에 대한 얘기를 애초에 1주차에도 했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관찰하는데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데 돋보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돋보기를 어디다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은 굉장히 많이도 관찰될 수 있지만 굉장히 작은 게 자세하게 관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를 많이 여러분에게 동분서주하면 좋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가는 방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떠한 목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의 시각화이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의 목표로 가기 위한 여러분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일 뿐이지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사실 이게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시의 시각화 과정도 더 많은 과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짧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것을 다 같이 하려면 시간을 이렇게밖에 넣을 수가 없어서 하는데 생각 같아서 막 2-3개씩 하라 그러고 싶죠. 근데 본인들이 원해서 2-3개씩 해오는 친구는 또 없더라고요. 하나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요.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친구는 없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하는 친구는 있었어요. 이 시의 시각화를 하는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하는 친구는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안 즐거웠나 봐요. 여러분, 벽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좋아요. 그러면 일단 발표해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발전했나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발표를 안 하니까. 누구 먼저 할까요? 저 먼저 해도 될까요? 미화? 네. 네, 미화 다음에 저요. 혜린이,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오호, 그 다음에 유주랑 민우 남았는데 네, 다음 저 할게요. 유주, 그 다음에 민우 마지막? 네네. 그렇게 할게요. 잠깐만요. 나 여기 그거 좀 끄고. 자, 그러면은 우리 미화 먼저 해볼까요? 화면 공유하고요. 저는 안도연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는 연탄의 희생 정신은 그 누구도 쉽게 연탄 한 장이 되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희생을 뜻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라는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 어떤 일에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연탄처럼 몸을 태우고 재로 남을지언정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인데,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결과를 예상하거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실망하는 것이 겁이 나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준 시이며, 겨울에 활활 타오르는 연탄의 모습이 떠올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잠깐만요. 그 부분 왜 이거를 시각했다고 그 부분 희생정신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제가 무슨 일을 도전하거나 할 때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할까봐 좀 겁이 많이 나서 잘 못하는 건데,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연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든 결과에 상관없이 도전하고 하는 그런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참 뭐가 틀린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따로따로 연탄의 희생정신 말고 그냥 희생정신이 즉 결과보다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시로 읽을 때와 시로 읽어서 느낄 때와 뭐가 어떤 점에서 달랐었는지 혹시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각화를 할 때요. 그러니까 나의 질문은 네. 우리가 분명히 결과보다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잊고 있다가 이 시를 읽음으로 해서 아 맞아. 근데 나는 항상 결과만을 생각해서 도전을 두려워했어. 이걸 깨달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시각화해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탄의 의미를 타오르는 모습, 즉 과정에 충실한 연탄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죠. 네. 그러면 그거랑 본인이 원래 알고 있던 네.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과 이미 그러니까 식자화된 그런 지식과 시를 읽어서 알게 된 어떤 감성적인 이 지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냐고요. 다른가요? 아니면 같나요? 질문이 이해 안 가죠? 네,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생각하면 맨 마지막에 물어봐도 돼요? 네. 한 번만 다시 짧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네. 알고 있던 결과가 네. 중요하다, 아니 과정이 중요하다를 네. 굳이 이 시를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냐고요. 이 시에서 얻은 의미의 차이점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시의 의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네. 이 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아, 네네. 이 시에서 굳이 그걸 이 시에서 받았다는 의미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음, 설명해 줄 수 있냐는 거죠. 작은 미묘한 차이라도 본인이 느낀 게 있다면 네. 설명해 줄 수 있냐는 거죠. 이를테면 네. 이건 이제 장난인데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시를 시각화하라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시는 이것뿐이라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냥 엉뚱하게 답변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지금 하는 질문을 미아는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시의 그 차이점이라 생각하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건 많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으나 마치 연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것에는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정뿐만 아니라 다 타버리고 난 후에서도 길거리에 미끄러지지 않게끔 뿌려지는 것 자체가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조차도 희생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완전한 자기 희생을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설명 잘했어요. 네. 울컥하네요, 이것도. 그렇죠? 잘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타오르는 연탄 사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제가 툴로 그려보았습니다. 아, 그린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잘했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 잘 발표했어요. 다음에 우리 혜린이. 네. 저는 윤동주 시인의 눈이라는 짧은 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이 눈을 차가운 것으로 보는 게 아닌 다른 따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눈이라 하면은 그냥 차가운 눈일 뿐인데 시인이 말한 눈의 따뜻함이어도 눈이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한다고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눈의 새로운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눈으로 본 눈이 내린 모습을 담고 싶어서 눈은 차갑지만 새싹한테는 따뜻한 눈 이불을 덮고 새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합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시인이 눈을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생각한 것과 같이 내 눈도 그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매력을 이끌어내고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했네요. 근데 이제 자, 지금 혜린이가 시를 읽고 시각화한 게 이거고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번에는 요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혜린이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그때의 관계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원래 시가 있었죠? 네. 그 시를 생각에 의해서 시를 읽고 일어난 감성을 표현한 것이 이 이미지라면,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봤어요. 시를 먼저 읽지 않고 이 이미지를 먼저 봤을 때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나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그렇게 시처럼 설명할 수 있나, 시와 같은 이미지를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나 하는 걸 묻는 거예요. A의 B를 거쳐서 C로 갔지만 네. C에서 다시 A로 갈 수 있는지 그
영역은 어디가 더 큰지를 묻는 거죠. 이를테면. 음, 저는 시를 읽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음, 시를 모르고 이 이미지만 본 사람은 음. 그냥 눈에 새싹이 났네? 라고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혜린이는 네. 이 이미지를 보고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미지를 해놓고 나서 이건 어떻게 남한테 읽힐 수 있을 것인가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처음에 시가 줬던 이미지가 어떤 따뜻한 이미지, 공존의 이미지였다면 이것은 어떤 이미지인가? 혜린이가 그린 창출해낸 이 이미지는 따뜻한 이미지, 공존의 이미지 외에 또 무슨 생명의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더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걸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나 개념을 여러분이 시각화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이해가죠? 됐어요. 화면 공유 중지하고 너무 잘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혜린이한테. 미화나 혜린이 둘 다 너무 이미지를 잘 선택했고 생각이 깊은 걸 알 수 있기에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한 건데 우리가 지금은 시에서 이미지로 갔지만 다음번에는 이미지를 보고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 라고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시를 보고 이미지를 읽을 수 있고 이미지를 보고 다시 시로 즉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서로 넘나들 수 있는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역량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난 무엇을 만들어야겠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니까 난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그것을 디자인 창작물로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시각화 해봤더니 시각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해서 어떻게 표현하지? 여기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거든요.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을 생각하고 또 산업 현장을 생각해서 시각화한다는 것에는 더 많은 제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연습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이 역량이 훨씬 더 강화돼서 소비자를 생각하고 산업 현장을 이해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갓 입사했는데 회의에서 나온 어떤 디자인 트렌드 키워드가 뭐다. 그럼 그 키워드에 맞는 제품을 또는 디자인을 또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잘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호 해볼까요? 네. 제가 선정한 시는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입니다. 일제의 탄압과 고달픔이 잘 보여지는 시여서 선택을 하였는데요. 이 시로 이미지를 만든 것은 현재 나의 상황과 상황이 일제강점기만큼 힘들진 않지만 졸업에 대한 압박감으로 하루하루 지쳐가고 또 겨울이어서 매우 춥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육사님은 눈 감고 초연한 태도에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초연하게 넘어가셨는데 저는 무지개보다는 오로라로 마냥 꿈 같은 일이 아닌 실제로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오로라를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꿈 같은 부분을 오로라로 표현했다고요? 그 별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무지개인가 보다에 무지개는 워낙 허상적이고 희망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음, 마냥 희망이 아닌 실제로 다가올 상황이어서 그거를 겨울에 있는 무지개보다는 더 겨울에 가까운 오로라를 선택해서 음, 그래요. 맞아요. 잘했네요. 그러니까 264의 절정 맞아요. 절정 지금 절정인가 봐요. 힘들고 있어요. 그렇죠. 졸업 작품 전시회 가면 그 얘기 참 얘기했죠. 여기 아직 공유 중지하지 말고 네. 지난 이 절정이라는 부분 것이 혹시 교과서에 나왔었던가요? 중고등학교 때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던 거 같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일제강점기만 얘기했으면 내가 비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몽상의 읽기 3단계 우리 얘기했었죠. 시를 읽고 시각화하는 데는 3단계의 이 과정이 있다. 즉 적어도 3번은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쉽게 접하지 않고 시를 잘 안 읽는 사람들의 경우는 갑자기 시를 읽으라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가 떠오르기 쉬워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도 읽었던 시이기 때문에 그때 인상 깊었던 시가 떠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텍스트로서의 시가 되거든요. 즉 시인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시각화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국어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절정은 무슨 뜻이고 뭐 매운 계절은 무슨 뜻이고 우리 막 적어 쓰잖아요. 시간적 배경은 뭐고 공간적 배경은 뭐고 그쵸?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해석해서 이걸 시각화했다면 내가 지난번에 한 거 가져와서 비교하면서 비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호는 그거는 4분의 1도 안 되게 짧게 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이거는 몽상의 읽기 3단계를 실천한 거예요. 즉 시인이 되었다가 다시 나로 돌아와서 나와 시가 교감하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즉 그 경계가 불분명해서 섞여서 완전히 융합이 되진 않았더라도 그 경계가 약간 어설프더라도 그것을 해짜는 게 보여요. 이 과정은.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일제강점기만큼은 아니지만 압박감이 그만큼 심하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잘했어요. 네. 만약에 일정 강점기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리고 여기 막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일 막 이런 거 했으면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학습법으로 한 거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잘했어요. 아주 많이 잘 안 돼요? 졸업 작품이? 이제 곧 시작해서 하루하루 그래요. 쉬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서 졸업작품 전시회 가면 정말 그럴듯한 작품들을 내놓더라고요. 우호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다음에 우리 유주 볼까요? 유주. 네. 네, 저는 나태주 시인의 그리움이라는 짧은 시를 보고 시각화를 하였는데 때로 내 눈에서도 소금물이 나온다. 아마도 내 눈 속에는 바다가 한 채씩 살고 있나 보라는 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였는데 아마도 내 눈 속에는 바다가 한 채씩 살고 있나 보라는 시의 구절을 보고 정말 눈 속에 바다가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를 생각하면서 시를 시각해 보았습니다. 시에서 눈에 바다를 담아 소금물이 나온다는 표현이 재미있으면서도 아름다워서 이 시를 나타내고 싶었는데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의 내용만 읽으면 약간 담담한 말투에 밝은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리움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마냥 밝고 밝은 해변이 아닌 그리움과 어울리는 겨울바다로 생각해서 눈 속에 넣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다시 시를 다시 볼까요? 시? 다시 그림으로. 됐죠? 자, 이제 공유 중지하고 우리 친구들 비추고 여러분은 이거 지금 시도 굉장히 짧고 이미지도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각각의 의견을. 자, 시가 주는 어떤 느낌과 이미지가 주는 어떤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느낌. 그러면 부동어 방향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가 더 많은 느낌을 주네. 이거는 이미지가 더 많은 그리움을 표현하네. 이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부동어 방향이 그려지나요? 아니면 등호가 그려지나요? 어느 쪽이라고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부등호인가 등호인가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이와 먼저 해볼까요? 저는 등호인 것 같습니다. 등호 같아요? 네. 우리 혜린이는? 저도 등호라고 생각해요. 등호 같아요. 우호는? 저는 부등호 등호? 부등호 같아요. 부등호? 네. 우호 소리가 조금 작게 들려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부등호? 우리 지승이는? 저는 등호예요. 등호 같아요. 민우? 등호요. 등호 같아요. 원래 부등호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언어에서 주는 어떤 느낌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느낌이 그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유주가 아무리 그림을 잘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주는 어떤 느낌이 그림에서 주는 어떤 그림 이미지와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등호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움은 딱 저만큼만. 시에서 주는 그림을 분명히 읽고 유주가 나타낸 그림을 봤는데 그것이 등호라면 유주가 나타낸 그 이미지에서의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리움을 거기서 딱 그만큼 정지. 나태주 시인이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그리움을 더 이상 딱 금지. 그래서 정지시켜 놓은 거라고요. 테두리를. 내가 왜 이런 걸 묻냐면 사실 상상력은 무한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것들을 화면상으로 접하고 정보로 접하다 보니 사실은 비슷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상력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이미지로 표현해 오는 거 보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등호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움은 딱 저만큼이야. 저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등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난 더 표현을 해야 돼. 난 저거 말고 그거보다 유주가 말한 거에는 그림 이상의 뭐가 있을 거야. 그걸 자꾸 들여다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등호예요. 나태주 시인의 그리움과 유주가 말한 그리움은 동등합니다. 그럼 생각이 이제 거기서 정지되면 그 다음에 볼 게 없죠. 상상력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 그리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바다가 들어있어서 그만큼 끝없이 눈물이 나올 것 같은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걸 이상을 상상할 수는 없는지 우리 유주가 그린 이미지에서도
어떤 그리움을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건 그리움 말고 저 이미지에서는 다른 느낌은 없는지 그런 걸 서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죠. 여유를 가지라 그러고 싶은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 작품 전시회 끝나고 나면 그런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알겠죠? 등호일 수도 있는데 상상력을 위해서 조금 더 항상 열어두라는 거예요. 이미 유주가 그린 이미지에도 그리움 말고 더 많은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또 나태주 시인의 그리움을 유주처럼 아니고 다르게 여러분들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유주 잘했어요, 표현을.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꼭 유주처럼 표현할까요? 아니요, 다르게 표현해 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상상력은 항상 열어두세요, 이렇게. 밸브를 잠그지 말고 살짝 열어놓으세요. 다음에 우리 민우 해볼까요? 저는 이정화의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라는 시를 선정해 보았는데 이 시 중에 당장 열매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꽃이 아니라도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 이 시를 시각화했을 때 약간 이 도로 위에 핀 이 꽃을 한번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는 성장한다는 뜻과 시와 같이 꽃밭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던 환경이 아니더라도 나는 결국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나의 가치는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아름답다는 의미도 주고 싶었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와 끈기를 통해서 디자인할 수 있다면 더욱 값어치 있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여 이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눈물 나네요. 민우 씨. 다시 시 좀 볼까요? 그래요.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었네요. 제목이. 그쵸? 그래요. 표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것과 같이 있으면 꽃의 화려함과 또 그 옆에 척박한 환경과 대조가 되면서 더 슬픈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반드시 슬픈 것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것은 꽃의 화려함 때문인 것 같아요. 잘 표현했고요. 그럼 우리 공유 중지해보고 우리 민우는 꽃을 좋아하나 봐요. 그쵸? 네. 응? 지난번에도 꽃 맞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꽃을 가져온 거 보니까 굉장히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험난함이 걸음이 된다는 얘기는 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다 험난함 속에서 꽃을 피웠어요. 거짓말 같죠? 왜냐하면 여러 편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편하고 즐거운 사람들은 편하고 즐거움을 쫓아가지 고뇌하지 않아요. 앉아서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놀러 다니지. 여러분 지금 너무 살기 편하고 따뜻한 사람들은 그 따뜻함을 즐기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고픈 사람들은 지금 내가 너무 배고프고 놀러 다닐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앉아서 뭐든 해요. 미키마우스가 탄생한 것처럼 르꼬르비지에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그림을 그린 것처럼 왜 매일 하루에 하나씩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그렸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어려웠죠. 환경이. 할 게 없었죠. 그러니까 앉아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의 디자인 역량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그래서 불같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험난함, 고난, 내가 결핍에서 천재가 나온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결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우리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성공할 것 같았던 어떤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돈을 막 쏟아붓던 친구들.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쏟아붓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승승장구하네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친구는 환경만 주어졌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가 자라온 환경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보면 저 친구는 환경이 너무 좋아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환경이 본인을 글로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환경이 안 되는 친구들, 지금 아까 시에서 나왔던 것처럼 구석진 자리에 밀려있던 친구들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림을 그립니다. 또는 책을 봐요, 앉아서. 나중에 한 몇 년쯤 지난 다음에 그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어요. 그래서 결핍에서 천재가 나온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시기가 당장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단지 결핍으로부터 천재가 나온다는 말은 아니고요. 결핍한데 똑같이 천재처럼,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놀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결핍했기 때문에 그걸 눈물을 삼키면서 그만큼 노력한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노력하는데 이런 지금 민우가 눈물이 막 저절로 날 그런 시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1학년 때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매 학기마다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난 항상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결핍으로부터 천재는 나오니 좌절하지 말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기로 살죠. 학기별로. 이번 학기 난 못했는데 그 다음 학기 또 못했는데 그러면 계속 낙오가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은 학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굉장히 길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민우가 너무 좋은 그걸 해서 여러분들은 참 생각 깊은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근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시 한 편을 더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이번에는 같은 시로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5개의 시를 주고 여러분에게 시각화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시를 정해오라 그랬고, 이번에는 내가 시를 엄선해서 여러분에게 시를 주고 그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동시에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는 말아요. 지금처럼 느낀 이미지. 어떤 친구들이 그랬어요. 시의 시각화를 할 때가 제일 즐겁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과제가 아니고 그냥 시를 읽고 느낀 감성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즐겁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과제를 해오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상력을 위한 수업이지 과제를 위한 수업이 아니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졸전에 너무 치여서 있다면 그냥 이 수업을 하면, 이 과제를 하면서 카타르시스 뭐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까 누구지? 우리 우호가 한 작품 발표한 것처럼 일단 그런 걸 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 절제가 되고 감정의 정화를 느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시 한 편을 정해주면
아직 결정은 해서 오늘 안으로 올려줄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 주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업로드하는 걸 발표하는 게 마지막이죠. 결과물을. 이해가죠?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론이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이번 주에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이 담긴 것은 거기 올릴게요. 13주차나 뭐 12주차에 올려줄 테니 한번 보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보는 것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위해서 도움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달 사항은 못 들은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장혜린하고 이하나 학생한테 꼭 전해줘서 우리 평가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죠.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교수님, 저는 그럼 주말 중에 쪽지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그쵸, 보내야죠. 보내줘야죠.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왜냐면 여러분들은 못 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1차에 냈는지 2차에 냈는지 안 냈는지 다 표시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평가해야 되는데 객관적 자료도 굉장히 중요해서 평가하고 있으니 제출해야죠. 안 낸 사람들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질문 있는 사람은 쪽지로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